자, 이번 시간에 소득구분계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 앞서서 328페이지에 제4장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세액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작성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든 세무조정이 정리되고 나면 모든 세무조정 사항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이미 우리가 각종 세무조정, 법인조정에 있는 과목별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또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했던 사항들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별도로 새롭게 작성한다라기보다는 각종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반영하고 자동 작성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29페이지에 비과세 소득 명세서, 현재 법인세법에서 비과세에 관련되는 규정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소득자료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득자료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소득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원천 징수할 세액과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정상여나 인정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 처분을 설명드릴 때 원천징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소득구분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 즉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분 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불가능한 공통 경비에 대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실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 기준은 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과는 상관없이 표준산업 분류에 나오는 업종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과정은 우리 앞부분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구분격리의 기준입니다. 안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감면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만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각 사업연도 소득이 100% 감면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 등 감면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별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사업 또는 사업 수입별 개별 입금 금액은 당해 사업 또는 수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서 구분 격리를 합니다. 부산물, 자급 폐물의 매출액, 매출 할인, 채무 면제이익, 원가 차익, 삼각채권 추심이익이라든가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각 개별 업종별로 구분 기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331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의 사업은 과세사업의 개별 입금으로 본다. 즉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면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수입 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산 수정이익,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분, 이런 부분들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만 영위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면 배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송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별, 수입별 개별 송금을 구분 기장하는데 매출원가나 특정 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송금 사립하는 준비금이나 충당금 전입액, 기타 불분명한 재비용 관련되는 부분은 구분 기장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개별 송금, 과세 사업의 개별 송금으로 보는 걸 보면 유형자산 평가손,
유형자산 유가증권 처분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부분들은 개별 송금 즉 과세송금으로 봅니다. 공통이권과 공통송금,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공통이권과 공통송금으로 구분해서 안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332페이지에 안분 기준입니다. 구분 격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원칙은 공통입금은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이나 매출액 비율로 정리를 하시고요. 공통송금은 구분격리 대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 비율로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수개 업종 겸용법인의 경우에 제가 표로 요약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기타의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자 비용의 발생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이자 전액을 공통송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송금으로 구분할 수 없고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해서 개별 공통송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외환차손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송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감면 기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은 개별 송금이고요. 외상매출금과 관련되는 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 관련되는 부분은 개별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감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월 결손금이나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의 구분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 소득에서 각각 공제를 합니다. 각각 공제를 하는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구분격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분격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업종이 동일할 때에는 매출액이나 수익금액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소득 및 과표 계산에서 소득구분계산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격리부터 시작해서 탭에 5번까지 소득구분계산서 탭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격리라고 하는 탭에 기본적으로는 표준손익계산서 정보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표시를 하시는데, 자, 먼저 매출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업종별로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분에 해당되는 업종을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업 또 기타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사례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보시면 건설, 제조, 도소매로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만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는 그냥 제조업으로만 제가 판단하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관련해서 총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 매출액과 기타 매출, 비감면 관련되는 매출액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매출원가와 기타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판관비와 영업외수익, 영업외 비용에 대한 부분들 중에 공통 부분과 개별 부분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판관비는 원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액 다 공통경비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총 영업외수익
3,353만 6천 원 중에 이자 수익,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비감면 감면이 적용이 안 되는 기타 부분이죠. 그렇게 구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220만 원만 있고 나머지는 기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영업 외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수익이나 각종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 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이자 비용, 기부금, 외화 환산 손실 관련되는 부분 잡손실이 있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도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조업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부분이 제조업과 기타 부분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공통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경리에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 구분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공통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세무조정 소득 구분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정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구분 선택과 감면 선택 부분을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우리가 세무조정했던 사항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무조정된 사항들을 오른쪽에 있는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빠짐없이 하나하나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경리에서 우리가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으로 구분했듯이 세무조정사항을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 세무조정사항 중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목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분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이미 원칙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원칙과 관련해서 잘못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준손익 세무조정 구분 명세서 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정 내용과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반영해서 구분손익계산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소득구분계산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때 12번 과세표준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과세표준은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나오는 과세표준 금액 4억 2,700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2월 결손금도 제조업과 비감면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안분계산을 해야 되겠죠. 안분계산을 하는데 안분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는 3천만 원, 기타 부분에서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 서식을 인식하게 되면 과세표준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되는 과세표준 금액 3억 1,748만 4천 028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6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되고 구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득 구분 계산서였습니다.